예, 한화그룹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적용하면 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힌 평화로 옆의 중산간 목장입니다. 203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들여 콘도와 호텔 1,090실과 승마체험장, 테마파크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이 19%여서 기준인 10%를 초과해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어서 민간 기업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곳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법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개발진흥지구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의제 협의를 하면 지구 계획관리 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승인되고 한화그룹이 비용을 내면 제주도가 대신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식 등으로 물도 공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수 시설 확충이 이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향후에 그 계획급 수량이 정확히 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용수 공급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한화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화그룹이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우주센터와 도심항공교통을 제주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유리한 법규를 적용한다는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10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 의과대학 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수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오는 10일 평일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교수들이 휴진 동참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휴진하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 산하 모 기관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체육회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기 전에 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체육회 소속 모 기관에서 지난해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모 씨. 입사 초기부터 이뤄진 상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제주도 체육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2월 가해 행위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고 가해 상사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동료들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직원분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제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괜히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다른 여자 직원들이 있었는데도 제주도 체육회가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해당 기관과 제주도 체육회의 복무 내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게 주의와 경고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체육회는 징계를 조치하기 전 피해자를 위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자 징계는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따르지 않은 겁니다.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들었으면은 이런 징계가 내려졌구나라고 알기라도 했을 건데.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근해로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해양생물로 지정된 괭생이 모자반이 동중국해에서 시작해 지난달 26일 제주도와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며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관측 위성과 어업 지도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해 모니터를 강화하고 바닷가에 밀려올 경우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00여 톤 등 최근 6년 동안 괭생이 모자반 19,000톤을 수거했습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온실가스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가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교통인데요. 덴마크는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소형 카페리 여객선을 전기 선박으로 바꿔 석유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로 가는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덴마크 서쪽 판회섬 주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습니다. 배가 항구에 접안하면 충전기가 자동으로 내려오고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시설 용량이 2,600kW로 7분이면 충전이 끝납니다. 한 번 충전하면 항구와 판회섬 사이 2.5km 거리를 왕복할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은 왕복 26분. 배터리의 10% 전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원 300명인 이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180만 명에 이릅니다. 승객들은 전기 선박이 더 조용하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Altså den går lidt hurtigere, den sejler lidt hurtigere, men det er så minimalt. Lade sin telefon op, så det er faktisk. 전기 선박 기계실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커다란 엔진이 없다 보니 작은 공간에 전자장비 몇 개만 설치됐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들어선 전기 배터리, 용량 1107kW시로 무게만 15톤에 이릅니다.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지만 연료 탱크와 엔진이 없어 일반 선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바다를 오가는 전기 선박은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Ferry is ideal for going fully electrical because they are going in and out of ports, so we have always the opportunity to charge. But as the technology develops over time, we will also see more ocean-going ships having electrical. 덴마크는 자동차와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선박 같은 소형 교통수단은 직접 전기를 이용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와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교통수단은 그린 수소로 만든 이 메탄올을 사용해 석유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은 늘리고 석유 사용은 완전히 중단해 탄소 배출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2035년 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이는 제주도의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 에너지 사용 규제와 탄소 흡수원 보존 정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제주시 공청회에서 제주연구원 강진영 정책연구실장은 2035년까지 제주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그린 수소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현재 계획이 새로운 투자에만 집중돼 있다며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규제와 노후 건물 재건축, 탄소 흡수원 보존 정책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됐던 제주시 한천 복개 구조물 철거 공사가 시작돼 오늘부터 복개 구간 340m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과 제주공항 일대로 오가는 차량들은 복개 구간을 피해서 우회해야 하며 오는 10일부터는 용문 로터리에서 한천교 사이의 왕복 4차로도 2차로로 줄어듭니다. 복개 구조물 철거 공사는 2026년 12월에 완공되며 교량을 다시 설치한 뒤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제주지방 평균 기온이 16.2도로 평년보다 2.1도 높아 역대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수량은 174.1mm로 평년 대비 최고 151.1mm 많고 강수일수는 14.3일로 4.8일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제주가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자주 받아 기온이 높았고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한반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날 내린 폭우로 한라산의 5월 1일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